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엽니다. 내년 대선을 진두지휘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YTN은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송영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민주에서 당권 도전을 일단 가장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대표에 도전하게 된 이유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국가에 필요한 리더십은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에 대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경의 활동과 인천광역시장으로서의 종합행정 경험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호남 민심의 회복, 남북관계의 돌파, 그리고 정통성에 기초한 외연 확대 이런 것을 감당해내서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유능한 경제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 네. 그 대표로 일을 하면서 지난 총선을 잘 치렀고요. 지금 비교적 더민주가 안정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 체제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되신다면 당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김종인 체제에 대한 찬반 공과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공이라고 한다면 경제실정 심판론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 제기한 것, 그리고 최근에 경제 민주화 담론과 포용적 성장론, 예. 그리고 기본소득 과제 문제 제기라든지 담배세 인하 같은 것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담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당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지상 과제가 되게 될 텐데 그렇게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자, 호남의 민심을 돌릴 방안이 있습니까? 호남 민심이 멀어지게 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누적된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호남을 대표한 정치적 인물이 없다 보니까 항상 중앙당에서 호남이 대상화되고 공천 과정이나 지역위원장 과정에서도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중앙당의 일방적 조치가 많았거든요. 예. 이런 게 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저 송영길이 호남에 제가 전남 고흥 출신인데 예.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단순한 호남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광주 5월 항쟁을 겪은 세대로서 그 정신을 실천해보자 하는 삶을 살았고 또 정치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지켜온 정통성 있는 후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당내 원내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입니다. 네. 86 운동권 그룹인데 송 의원까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다시 더민주가 운동권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아닌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친일 세력보다는 독립운동 세력이 하는 게 나은 것처럼 독재 시대 때 저항했던 운동권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변화하고 발전했느냐가 중요한데 예.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리더십과 화합형 리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또 카리스마 같은 게 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께서 추마다라 그러는데 이미 엄마 같은 리더십을 우상호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마더가 아니라 파더가 아닌가. 그래서 송영길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으로 우상호의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당의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권 정당이라는 우려는 보통 이게 투쟁 일변도의 의원 활동이나 의정 활동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비해서는 아시다시피 저는 학생 운동을 했지만 사법고시를 학교에서 변호사로서 전문적 역량을 쌓았고 그동안 국회 재경위에서 경제통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는 많은 운동권이 한미 FTA를 반대했지만 저는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다.
다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가자 이것을 저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부도위기 인천을 구하면서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투자이치 1등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험을 기초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대안을 제시해 가겠습니다. 예. 자, 뭐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사드 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근데 송 의원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의견으로 공식 표명한 적은 없는데요.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신지요? 2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 27일 공식 지도부가 만들어지기까지 당론이 유보돼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예.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1단계로는 이 사안이 헌법 제60조의 국회 비준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예. 이하 3당 공조를 통해 국회 비준 사항임을 정리해 나가면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당대표가 되면 러시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푸틴과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문제와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국면으로 바꾸는 예. 소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드 배치와 이 북핵 미사일 문제가 상호 연동돼서 뭔가 이게 이 동바의 군비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은 미군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따른 MD 체제에 편입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핵이나 미사일 북핵 방어 미사일 체제, 방어에 MD 체제, 전혀 예.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효용성이 있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드 배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미군이 배치해서 미군이 전력 운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 말하지만 전혀 사드 운영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중국 MD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복무되는 것이지 네. 우리 이익에 별로 복무되는 게 없다. 예. 오히려 손해만 다가오고 북한과 중국을 결합시키게 만들고 대북 제재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 수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화 재개와 또 북한과의 원활한 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대 안보라는 것은 군사 무기에 기초한 안보는 아주 저등의 수준이고 외교력과 경제력, 총체적인 외교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에서 좀 부드러운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을 하셨을 때 아내를 지키기 위한 투쟁도 하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만화방을 차렸어요 그때. 아, 예. 제가 선창산업 썬퍼니처 가구 공장에서 일을 제가 잘했습니다. 그때, 가구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예, 그래서 의자 공장에서 일했는데 예. 그때 만화방 주인으로 제 아내가 일을 했는데 너무 아내가 젊고 예쁘니까 예.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만화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 자료볼 때 불안하더라고.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김영춘 의원이 수배됐다가 숨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아내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군요. 예. 아니 근데 노동 운동을 한 뒤에 그 사시에 그럼 합격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딸을 낳으니까 나이 예. 30이 되니까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아빠가 예. 된다는 게 예. 야, 얘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노동자들에게 실제 필요한 게 법률 지식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누라 얘는 처갓집에 보내놓고 예.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2년 공부해서 변호사가 뒤늦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예비 경선 컷오프가 실시가 됩니다. 뭐 어느 정도 자신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내 적합도에서도 송 의원이 이제 추미애 의원과 함께 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또 관계 지수에서도 지금 4명의 후보 가운데는 뭐 단연 1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당심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우리 당원들의 그 현명한 전략적 판단을 믿습니다. 뭐 친논에 비논에 뭐 비문, 친문, 뭐 개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과연 어느 후보가 정권 교체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새누리당 당 대표와 딱 대결해서 TV 토론에서 누가 우리 당의 입장을 당당하게 필요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송영길이 낫다. 예.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선 관리에 어느 정도 뭐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야권의 잠룡들 가운데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고 또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네. 그건 뭐 당 대표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제 생각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후보 개인이 정권 교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당선돼도요. 국회하고 20대 국회와 2년 3개월을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국회와 예. 당이 협력되지 않으면 정권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예. 후보 캠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당의 공조직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예. 뭐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가까워지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분명히 뭐 얘기가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관계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제가 당대표가 되면 사드 배치 문제부터 그다음에 예. 우병우 수석이 해임 문제, 이 권력형 부정비리 척결 문제부터 우리 박지원 대표, 심상정 예. 대표와 만나서 야권 야 3당 공조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연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별명이 황소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키도 뭐 제가 방송 전에 잠시 물어봤는데 182에 체격도 크시고요. 황소라는 별명이 뭐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듣기 싫은 별명은 아니시죠? 좋습니다. 이 황소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동물이고 또 이 주식이 화랑이 될 때 불마켓이라는 것처럼 예, 경제 그렇죠. 성장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별명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이제 국정의 동반자가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핵심으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850만 가구가 있는데 850만 가구가 전월세입니다. 이 전월세 총 보증금이 약 800조인데 조달금리가 6%예요. 이거를 3% 이하로 낮춰서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의 주거 비용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게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가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소라는 별명에 맞게 추진력도 뭐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끝으로 간략히 당원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당 대표로 나서는 소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비전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송영길 황소처럼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이 무능한 정권을 교체해서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도 갖춰 나가고 또 당 운영도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